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학 가르치고 있는 홍정우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좀 드리면 서울대에서 공부를 했고 현재는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강사를 하다가 현재는 강동 각인에서 명일여고 1학년 수학 맡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들께서 지금 변화하는 입시 경향들 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5등급제로 변화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대입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가셔야 되는 부분은 표준점수의 삭제입니다. 생기부에서 표준점수가 없어지면서 원점수랑 등급의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1등급만 받으면 된다라는 마인드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고득점 1등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같은 1등급이 아니라 100점에 수렴하는 1등급과 그리고 1등급 컷에 수렴하는 1등급은 좀 대학에서 다르게 볼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 학년에 한 18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럼 1등급 컷이 한 18명 정도에서 끊겨요. 근데 작년이 처음 5등급제였는데 서울시 전체에서 봤을 때도 전 과목 1등급은 한 1.78% 정도가 나오거든요. 강동구에서도. 그래서 강동구에서 1.78%가 전 과목 1등급인데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1등급이 10%더 늘어났다고 해서 안주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원점수가 굉장히 높은 1등급을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명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입시 결과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 가지고 1등급 내외에서 이제 내신 정도 등급을 받으시면 그래도 인서울 10위권 정도의 대학교들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에도 지금 28년도부터 서울대에서는 40% 정도가 내신 점수가 들어갑니다. 서울대가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밑에 있는 학교들도 따라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40% 이상 내신 점수가 정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수를 한다고 해도 내신 점수가 낮으면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 다닐 때 내신 관리에 정말 온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집중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1등급 사수는 일단 필수적으로 깔고 가시고 2등급보다 1등급이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 좀 힘들고 1등급이 2등급보다 좀 더 많아야 그래도 수시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학교별 내신 유형을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강동 지역에서는 수능형 학교는 없습니다. 없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고 내신형 학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신형 학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들보다는 좀 기초적인 문제들에서 학생들을 변별하려고 한다. 그래서 개념이랑 유형 부분에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던지고 거기서 시간 안배 그리고 계산 부분 계산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끄집어낸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형 학교보다 내신형 학교가 기출문제의 중요도가 더 높습니다. 특히 명일 같은 경우는 부교재는 작년에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랑 모의고사 기출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명일 출제 경향 한번 보시면 난이도가 좀 어중간하긴 합니다. 좀 주변 학교들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 쉬운 편도 아니고 엄청 어려운 편도 아니고 좀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레벨 5 정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형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 좀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서 완전히 꺾어가지고 변형시켜가지고 난이도를 확 높인 문제들이 있고 또는 학교에서 직접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강동 지역에서는 따로 없으시고 다만 레벨 4 정도까지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 정도 문제들에서 변형시켜가지고 숫자 변형이든 도구 변형이든 변형을 시켜서 나오는 문항들이 좀 비율이 높다. 그리고 레벨 2 정도의 개념 부분들 묻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개념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 개념들을 적용해가지고 정확하게 공식화해가지고 풀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묻고 있어요. 서술형 아니고 서답형인데 명일 작년 같은 경우는 서답형이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답형은 주관식인데 이제 서술 과정은 안 보고 답만 보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형에 대한 대비는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출제 경향을 보시면 기본 개념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 부분들은 확실히 탄탄하게 들고 가셔야 되시고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이 조금 없습니다. 명일은 쉬운 문제들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극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유형 문제들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한 번 더 꽈낸 문제들, 아까 레벨 4 정도의 문제들이겠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문제들, 레벨 1, 2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도 가져가야 되지만 좀 어려운 문항들도 좀 많이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 안배 그리고 계산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신고사 잘 보기 위해서는 중학교 내신이랑 다릅니다. 중학교 때 A 받았다, 100점 받았다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 받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중학교 때 B 받던 학생들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급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중학교 때 100점 받던 애들이 2,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내신 대비했던 거 그대로 관성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대비하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내신은 훨씬 더 어렵고 더 기간을 길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엄밀하게 공부하셔라. 3가지 포인트를 제가 좀 지향하라고 적어둔 건데, 첫 번째는 교과서 출판사에 따라서 경향성 분석해가지고 요거 제끼고 요거 제끼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좀 지향하셔라. 교과서 출판사에 따라서 뭐 학원에서도 이제 설명회 할 때 이 학교는 뭐 미래엔 써가지고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교과서 출판사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성이 바뀌진 않습니다. 동일한 교과 과정 내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유형에 대해서 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교과서 출판사의 중요도는 그렇게 없다. 이 말을 드린다고 해서 교과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머님들. 교과서 중요하지만 교과서 출판사별로 경향성 분석해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딱히 필요 없다. 두 번째, 서술형 유무입니다. 서술형 낼지 안 낼지는 매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낸다 안 낸다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 항상 낸다고 생각하고 서술형을 내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내신에서 좀 더 엄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점이 서술형처럼 수학적 언어를 풀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대비는 항상 유지를 하셔야 되시는 부분이시고, 세 번째, 시험에 안 나온다 이런 부분들 학생들께서 직접 출제자가 되시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출제하는 마냥 요거 안 나올 거야, 왜 공부 안 하고, 요것도 안 나올 거야 하면서 공부 안 하고, 이런 부분들 내신에서 절대 금물입니다. 내신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 출제 범위에 있는 부분들 완벽하게 학습하셔야 되십니다. 자, 명일여고 기출 조금 제가 가져왔어요. 일단 기초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2, 3, 9번 작년 기출인데 보시면 거의 이제 정의에 대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이 허수 범위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3번도 이 수열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느냐, 9번도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있느냐, 완전 기초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틀리게 됩니다. 왜? 실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간 대비에 대한 부분들이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쉬운 문제들에서도 오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엄밀한 공부가 더 중요하다, 명일여고에서는. 그리고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명일에서도 좀 어려운 문항들이 나온다고 했었죠. 레벨 4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15년 기출, 모의고사 기출에서 fx를 px로 바꾸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만 바꾸거나 숫자만 바꾸거나 해가지고 출제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의고사 기출에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인데 학생들이 거기서 킬러 문항의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봤던 문제인데 틀려, 시험에서. 왜일까요? 이거는 오답의 문제입니다. 오답의 문제. 오답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분명히 봤던 문제인데 틀리는 거는 오답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답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명일여고 킬러 문항들은 모의고사 기출에서 좀 이렇게 변형돼서 나온다. 21번도 마찬가지 킬러였는데 이것도 17년 교육청 모의고사 9월입니다. 9월이라고 해서 공통수학 1 앞부분이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계속 모의고사는 누적된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고1, 3월, 6월만 파면 안 됩니다. 9월도 파야 되고 11월도 파야 되고 고2 것도 가끔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의 중요도는 언제나 높다. 그리고 킬러 문항들 같은 경우는 명일여고는 거의 그 모의고사에서 변형돼서 나온다. 왜? 부교재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명일여고 기출을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난이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난극화가 되어 있다. 완전 쉬운 문제들도 많고, 그리고 중간 부분은 좀 빠져 있지만 좀 킬러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시고,
그리고 거의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기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오답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 잡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명예여고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배재나 한영 같은 좀 어려운 학교들에서도 극악의 신유형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고사 때 내가 진짜 머리 써가지고 사고력으로 풀어야 되는 문항들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 연습들만 좀 철저하게 하시면 내신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5등급제에서는 아마 90점 초반 정도대에서 학교에서 끊을 수 있는 1등급을 끊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등급제로 변화하면서 아까 제가 원점수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원점수를 높게 받아가야 대학을 잘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게 낼 경향은 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쉽게 내가지고 학생들이 좀 원점수 높은 점수로 1등급을 받아가야 그래도 높은 학교, 좋은 학교에다가 좀 입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조금 난이도 조절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신고사 잘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뾰족한 공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내신고사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주어진 교재에서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재를 얼마나 내가 반복해가지고 공부하고 얼마나 뾰족하게 얼마나 작은 글씨도 빠지지 않고 다 공부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체계적으로 세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문제를 마스터해야 된다. 아, 네, 이 문제 보면 거의 이거 센 C에서 21번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됩니다. 반복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완벽한 오답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오답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학생들이 오답을 한다고 하는데 오답이 제대로 되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거의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배웠겠지만 이 오답이 정말 제대로 된 오답 관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거의 다 잘못 관리를 하고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오답을 시작할 때 기존의 풀이 과정을 안 보고 오답을 합니다.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왜냐하면 이미 틀린 건데 봐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틀린 풀이 과정을 봐야 되는 이유는 본인이 어디서 틀린지를 알고 오답을 해야 그 똑같은 과정에서 똑같은 지점에서 더 이상 안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서 틀렸는지 알고 오답을 하는 오답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내신고사까지 잘 볼 수 있다. 특히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기출 중요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출도 같은 문제를 봤을 때 오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그 기출이 내 문제가 되고 내가 노베이스에서 그 기출을 봤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길러지기 때문에 오답은 항상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안일과 엄밀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재에서 사소한 부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임의로 이 부분 시험에 안 나온다 판단하시면 안 되고 교과서 범위에 있는 부분들은 빠짐없이 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녹여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 자, 좀 다른 부분들은 화이트박스라는 학습법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요건 뭐냐면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4, 5등급에서 2, 3등급으로 넘어가는데 좀 벽이 있어요. 그리고 2,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넘어가는데도 벽이 있어요. 그 벽을 못 넘는 이유는 뭐냐면 4, 5등급은 그래도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거든요.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완전 기본 문제들을 푸는데 그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 그리고 그 응용 단계까지는 됐는데 2, 3등급까지는 됐는데 킬러를 못 건드리겠어. 그래서 1등급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핑들이 필요한 학생들 대상으로 물론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가장 효용을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 학생들이 점핑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향성을 못 찾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읽었을 때 내가 이 문제 읽고 나서 뭘 해야 되지? 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의 방향성을 제가 제시해주면 거기서 사고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빈칸을 채워가면서 본인이 여기서 뭘 해야 되고 여기서 어떤 식을 써야 되고 어떤 사고를 해야 되고 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화이트박스 학습법으로 학생들이 점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서술형에 해당하는 부분, 서술형 대비에 해당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서술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읽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수학적인 언어로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은 결코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쉬운 문제에서 틀린 이유도 내가 수학적인 언어로 풀었을 때 수학적으로 문법이 틀린 경우 또는 뭐 실수하는 경우도 있겠죠. 빠뜨리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들이 필요한데 이런 화이트박스 학습법은 수학적 정의에 입각한 사고방식으로 흐름을 쫙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을 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답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답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 고등수학에서는 우리 한국 교육과정상에서 고등수학은 누구나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이해하고 풀 수 있을 정도의 레벨까지만 교육과 과정으로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안 되나?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또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거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학습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점에 있는 게 오답 관리입니다. 본인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서 틀리는지를 알고 풀어야 오답이 관리가 되고 다시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포커싱해서 학생들한테 코칭을 하고 틀린 문제 풀 때 기존의 풀이 과정 지우지 않고 어디서 틀렸는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제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을 6으로 적었으면 그 다음에는 5로 적을 수 있도록 본인이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겠죠. 그러면 다시 그 같은 부분에서 절대 실수를 하지 않겠죠. 이런 연습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오답을 제가 강의를 하고 해설 강의를 해줬을 때 틀린 문제 풀어줬을 때 그 풀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오답을 하면 본인의 오답 관리가 아니겠죠. 제가 풀어준 거 그대로 받아 적는 거겠죠. 그렇죠? 머릿속에 기억 잠깐 했다가 그거 그냥 받아 적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오답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답은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설 듣고 난 직후에 오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원 오답들 모아가지고 또는 과정 오답들 모아가지고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오답 관리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부분들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제가 오답을 따로따로 관리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마다 얘는 어떤 거 틀렸고 어떤 거 틀렸고 과제에서도 오답들을 다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제 회차에서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다 데이터화 해가지고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오답을 모아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오답 관리 교재를 따로 배부를 해가지고 그 학생이 특별히 이 부분에서 더 부족하다, 이 부분 유형에서 더 오답이 많이 나온다 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교재화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채울 수 있겠죠. 특히 내신 같은 경우는 오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한정된 교재 내에서 출제가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있는 오답들은 정말 완벽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별로 제가 내신 대비 오답 모음을 따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내신 대비 기간 동안 풀었던 문제들에서 오답들은 다 여기 아카이빙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풀었던 문제인데 또 나오고 해야 내신에서 안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기간 외에도 일반 그 기간에서도 모의고사 대비할 때 오답들을 계속 관리를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매 수업마다 진도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봤던 테스트에서 틀렸던 부분들 그 다음 테스트에 또 나오고 숫자 바꿔서 또 나오고 그 도구 바꿔서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재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틀렸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메꿀 수 있도록 오답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학기 커리큘럼은 지금 3월 중순부터는 내신 대비가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4월 말 정도에 이제 중간고사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 대비랑은 좀 다르게 한 6주 정도는 충분하게 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출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셔야 되시고 기출 뭐 5개년 정도만 봐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신데 5개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보셔야 되세요. 막 2010년대에서 가져오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기출들은 좀 꾸준하게 오답 관리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4월에 이제 내신 집중 대비 진행을 하고 5월부터는 기말고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통수학 2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행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좀 많아요. 어머님들께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현행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도 방학인데 대수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공통수학 1 모의고사 100점 맞으시면 보세요. 네, 100점 원점수 100점 맞으실 수 있으시면 대수 미적분 보셔도 되는데 그 정도 레벨이 아니면 공통수학 1, 2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이제 선행을 좀 뺀다라고 하시면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괜찮으시다. 6개월 정도의 선행은 가지고 가셔도 되시는데 현행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지 지금 당장 내신을 관리를 하셔야지 앞부분 보시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공통수학 1, 2를 완벽하게 해야 대수 미적에 넘어갔을 때 조금 더 효율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행에 집중할 시기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겨울방학 때도 개강을 했을 때 1월 개강했을 때 예비고1 학생들 막 대수 미적한다 이러고 막 그런 학생들이 들어왔거든요. 시험 한번 봤는데 4, 5등급이 떠요. 모의고사 4, 5등급 뜨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통수학 1, 2를 해야 된다. 공통수학 1 해야 된다 하면서 멱살 끌고 갔더니 지금 2월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 봤더니 한 1, 2등급 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1, 2등급 때는 만들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셔야 이제 고등학교에서 내신 관리하기에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지금 방학 때 2월 말까지는 공통수학 1, 2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 설명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